안녕하세요. 분양매스케 김진수 기자입니다. 오늘은 서울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서울원 아이파크 분양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오늘도 윤여원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NH농협은행 올백자문센터 윤수민 부동산 전문위원입니다. 네, 우선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광운대역 인근에 15만 제곱미터 규모로 개발되는 사업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난 10월 25일 날 강원대 역세권 개발 사업 착공식이 이제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고 노원구 월계동 85-7번지의 일원입니다. 과거에 그런 기사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광운대역의 사일로가 이제 철거됐다 이런 21년도 이런 기사들을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여기는 광운대역에 있는 이제 물류 부지로 쓰이던 면적들을 이제 이번에 다 개발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시공사가 되죠? 예, HDC 현대산업개발이고요. 2017년 10월입니다. 오래됐죠. 예, 벌써 이제 7년 만에 사업자 의협 선정되고 나서 이번에 착공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땅이 크게 공공용지, 상업용지, 복합용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 3,00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도 들어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일까요? 예, 일단 공공용지가 한 3,300평, 상업용지가 6,000평, 그리고 복합용지가 23,500평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업용지는 일단 지하 5층, 지상 15층 정도의 규모로 상업시설 그리고 오피스가 캠퍼스 오피스 요즘 유행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호텔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일각에 따르면 메리어트 호텔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5성급 호텔이 들어온다고 해서 인근 지역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복합 용지는 일단 3,000여 세대 규모의 주택과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상업시설을 밑에 쭉 들어가고 그리고 위에 주택을 짓는 주상복합 형태로 준비가 되고 있고요. 높이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9층으로 준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공공용지 같은 경우에는 역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이긴 한데 일단 체육관, 도서관 이런 것들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예. 무엇보다 주목받는 게 일자리가 들어온다는 건데요.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여기 개발에 맞춰서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예, 사실 이제 이런 강북 지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베드타운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본사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었거든요. 대부분 다 기업 본사들이 그렇죠. 강남권이나 도심지나 이런 데 많았었는데 이번에 현대산업개발이 지금도 용산에 있습니다. 용산에서 약 한 2,000명 정도의 이제 인원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현대산업개발의 본사가 강원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점에서 규모가 얼마나 크냐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일단 이들 지역에도 대기업의 본사가 들어오게 된다라는 측면이 참 중요하게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거 집중 지역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자리 이동 짚어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동네가 또 철도가 있다 보니까 지역에 단절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 서울시가 최근에 모든 철길을 지하로 내리고 공원과 복합 개발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했어요. 네. 광운대역도 여기 포함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일단 엄청 지도가 길기는 하지만 보시면은 창동역, 광운대역, 청량리, 왕십리 이렇게 이어지는 철도 구간에 대한 지하화도 이번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연트럴파크라고 하죠. 네, 경의선 숲길이 대규모로 강북권에서 생겨나게 된다라는 계획이고요. 일단 28년 이후에 공사가 시작될 계획이라고 하니까 당장 지금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보다는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살펴보아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당장 올해 12월부터는 광운대역 GTX-C 구간에 대해서 실착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간을 두고 살펴봐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GTX-C 노선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했지만 이미 또 차근차근 착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착공식은 미리 했는데 드디어 실제 착공을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인데요. 서울원 아이파크가 분양한다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죠. 예, 일단 서울원 아이파크 이제 11월에 분양하는 단지들 중에서 아마 가장 시장에 관심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지하 4층부터 지상 최고 49층까지 높게 짓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복합 용지에 이제 짓게 되는 규모이고요. 총 가구 규모는 어떻게? 총 가구 규모는 3,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일반 분양이 1,860
가구 정도. 예, 가구 정도 되고 레지던스가 한 700 가구 그리고 공공임대가 400 가구 정도 해서 구성이 되고요. 전용 면적도 작은 것들보다 큰 것까지 다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추첨제 물량이 많아서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청약에 대한 그 최근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제 추첨제가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게 특징이고요. 전용 8호 초과하는 면적의 비중이 많습니다. 그렇게 거의 한 60% 가까이가 8호 초과하는 구성으로 좀 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 분양 1856가구 중에서 추첨제 물량이 1068가구가 됩니다. 엄청 많죠. 1000가구가 넘네요. 맞습니다. 1000가구가 넘는 게 요즘 참 찾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많은 물량, 추첨제 물량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약 가점이나 이런 데서 조금 힘든 걸 느꼈다라는 분들이 대거 지원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양 가격은 대형평이기 때문에 조금 비쌀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가점이 아니라 추첨제로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많은 청약 대기자들의 좀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주변 입지는 교통부터 살펴보면 어떨까요? 현재는 1호선 그리고 경춘선 광운대역이랑 접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만 내려가면은 석계역 6호선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7호선 태릉 입구도 걸어갈 만하더라고요. 그렇죠. 7호선 태릉 입구역까지도 뭐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 뭐 트리플 역세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조금 조심스럽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GTX 신호선은 아무래도 2029년이라서 아마 입주하고 조금 지나면은 이제 뭐 계획대로 된다라고 한다면은 입주하고 한 1, 2년까지 지나면은 아마도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큰 불편은 없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도로교통도 되게 중요한데 여기가 동부간선 도로에서 이제 인접한 지역인데 사실 동부간선 도로도 지금 지하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교통의 호재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청약에 대한 기대감도 그래서 높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개발 호재가 많은데 학구는 어떨까요? 예, 이쪽 지역에서 이제 사실 가장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한천초등학교요. 저희가 미미3이라고 말하는 그 미성 미룡 3호 아파트 이제 재건축 단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한천초등학교로 도보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강북권에서 뭐 좋은 학교들 뭐 당연히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대진고, 대진여고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서 서라볼고 이렇게 봤을 때 뭐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들 명문 학군들과 함께 이제 그 지역 인프라를 가질 수 있다, 교육 인프라를 가질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원도 좀 있을까요? 네, 이들 지역 이제 중계동 학원가들이 있죠. 여기서 뭐 충분히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 들어올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편의시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예, 최근에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젊은 층들의 수요가 되게 크게 증가했고 어르신들도 많이 또 찾으세요. 한 병원도 다 이제 굳이 나가지 않고 건물 내에서 또 이용을 하는 것들에 대한 편의성 때문에 많이들 이제 찾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 여기는 밑에 쇼핑센터 들어가고 그리고 또 상업시설 또 따로 또 업무용지 시설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아주 좋은 인프라를 갖췄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미 근처에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월계 이마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활 환경에서는 이런 인프라 정도는 아주 다 만족스럽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가 이제 장인뉴타운 말고는 월계동에서는 최근에 공급이 많이 없어서 네. 수요자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곳일 텐데요. 분양가는 어느 수준으로 나올까요? 일단 분양가는 현재 이야기가 되는 부분은 한 3,600, 700 정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좀 비교할 수 있었던 거가 장리 프루지오 라디오스 파크의 분양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에 분양했었는데 예, 올해 그때 84 타입이 한 12억 원 정도 했었는데 정말 분양이 잘 됐죠. 네. 예, 그랬고 지금 뭐 가격도 충분히 이거 이상으로 좀 올라갔다는 이야기도 많이들 들리는데 일단 서울은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입니다. 기본적으로 건축 설계나 단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프루지오 라디우스 파크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뭐 한 84 타입 기준 14에서 15억 원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뭐 조금 더 비쌀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여기 장점은 아무래도 주변에 뭐 인프라들이 더 갖춰진다는 게 매력일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강북권 최대 개발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 네. 뭐 강남권에서는 개발이 많은데 그렇죠. 지금 강북권에서는 뭐 서울역, 용산역 빼면 여기가 제일 큰 걸까요? 네, 사실 이제 뭐 서울 용산역은 큰 계획이고 아주 정말 그 원대한 계획이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된 착공 안 부분은 했으니까. 없다고 봤을 때 사실 지금 강북권에서 착공을 한 것들 중에서는 가장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 지역을 저희가 아까 뭐 장애뉴타운도 찝어서 말씀드리고 재건축도 찝어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과거의 왕십리나 청량리역 이런 부분들을 다 비교를 하시면은 개발이 되기 전과 후에 정말 시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예. 그렇게 친다면은 광운대 역세권도 마찬가지로 이들을 삼각 벨트로 엮을 수 있을 만큼의 그만큼의 개발의 미래가 그려지는 부분이 좀 특징이라고 보여지고 무엇보다도 일단 시작을 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기 서울시장님도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만큼 강북권 개발 사업에서 아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재가 넘치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인데요. 네. 그 인근 지역에 집값 상승 기대를 할 만한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예, 아까 저희 학군 말씀드리면서 이제 미미삼을 말씀을 드렸는데 미성 미룡 3호 아파트입니다. 이쪽 지역들도 사실 재건축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안전진단 통과한 그런 단지들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재건축한 단지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분양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분양이 잘 되고 그런 분양 가격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제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강북 쪽 재개발 재건축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시장에서 얼마나 받아줄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그 시장의 의견들이 갈리기 때문인데 만약에 뭐 진짜 844 F15 이런 데도 다 분양이 잘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성도 크게 높아질 수 있고 또 하나 판단을 한다면은 아마도 청약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네. 바로 이제 옆에 있는 단지로 관심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져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미미삼도 합치면 3,000세대가 넘으니까 그렇죠. 탈락하면 여기로 눈을 돌리게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합치면 이제 6,000세대, 또 장애뉴타운까지 합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주거 벨트가 또 하나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광운대 일대가 말 그대로 천지개벽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강북권 대개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도 이제 착공식에 직접 참여하고 이제 계속 언급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지역인데 네. 광운대역 일대가 이제 어떻게 바뀔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네, 저희도 이제 그런 일대가 개발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그렸던 미래의 어떤 모습들일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사부.